혼자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사고력도 깊고 아주 박식하신 뭐 정치적이나 뭐 전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많이 따고 또 실제로 이력서도 많이 내나 봐요. 그런데 참 난감하겠지. 그렇잖아요. 여자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갈려고 하면 여자 어르신들이 갈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벽인 거라. 이제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맞아. 제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일본에 제가 주야간 보호센터에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오전에 태우고 왔다가 다시 모셔다 드린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야간이겠지. 우리나라에도 주야간 보호센터에는 남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니까. 더러더러 많진 않지. 더러더러. 왜? 운전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그 운동기구도 돌봐야 되고 또 이제 그 프로그램도 진압력 유지하는 그 프로그램도 같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지역안보센터는 남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요양원에서는 참 드물어요. 왜? 기저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자 어르신들이 남자 선생님들한테 기저귀를 안 간다니까. 그러면 이제 공익이라는 걸 없애야 된다니까요. 공익이 층별로 2명씩 있잖아요. 그 공익을 국가가 250만 원씩 월급 주고 이제 보내주잖아. 무상으로.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자리에 남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남자 요양보호사 선생님 그거 하면 되는데 그 일마저도 공익을 보내주니까 뺏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국가가 공익을 안 보내주죠. 그러니까 그 인원을 아마 남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채용했나? 거기는 내가 물어봐야겠네.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서 제가 이제 알아볼게요. 근데 잘 안 써져. 제가 생각을 해봐. 근데 이제 이분들이 요양보호사가 되고자 할 때는 그래 내가 이제 1억 넘게 연봉 1억 넘게 회사에서 혜택을 받았어. 그건 국가의 혜택을 받은 거지. 내가 이렇게 1억 넘게 고급진 인력으로 편안하게 월급을 받고 살았던 거는 우리 윗대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의 아버지 세대들의 희생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그 혜택을 이제 그분들에게 돌려주자라는 고급진 생각, 아주 품위있고 고급진 생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땁니다. 실제로 이제 저하고 연락하시는 어떤 분도 어떤 대기업에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여기저기 내. 많이 있죠. 방문요양센터도 있고 주야간보호센터도 있고 요양원도 있어요. 사회복지 그 복지관도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 위에도 많이 있는데 하여간 여기 쪽으로 이력서를 많이 내면 잘 안 돼. 왜? 아이고 그래도 은행원으로 지점장으로 퇴직하신 분을 여기서 일한다라는 건 부담감이 일단 돼요. 말씀드렸죠. 이제 요양원에서는 너무 높은 학력, 너무 높은 똑똑이, 너무 높은 고급진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왕따를 당하는 경향이 있어요. 끼리끼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리 속의 거위라고 생각하시면 돼. 거위는 오리보다 하여튼 뭐 고급지다 아니다를 떠나서 다르잖아요. 뭐 고급진 생각이라고 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이제 이분들은 고지식하지 일단. 그러니까 내가 어르신들을 모실 때는 그냥 원칙을 지키고 싶은 거야. 딱 어르신의 인격 존중. 그런데 요양원은 바쁘거든.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처럼 탁탁탁탁탁 진행돼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될 수밖에 없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업무상 그리고 대상자의 이익 이것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지시와 의무의 충돌이죠. 책임과 의무의 충돌. 이게 있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의 충돌이 있을 때 내가 의무에 치중하게 되죠. 똑똑한 남자분들은. 그럼 이제 의무를 잘못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불만을 내세울 데가 없어. 그런데 내가 책임을 잘못했을 때
일을 잘못했을 때는 당장 질타가 오죠. 심할서 쓰는 일이 엄청 많아요. 요양원은. 심할서 이분이 쓸 수 있겠습니까? 아, 요양원 이런 것이었군요. 네, 그만두겠습니다. 가죠. 부당해고는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부당해고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될까?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거나 번거로워서 안 한다거나 에이씨 창피해서 안 한다거나 못하지. 노동부에 신고를 별로 안 하거든. 그걸 또 이제 이용하는 그런 기관도 있어.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고급진 인력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터를 꼭 기대하지 마시고 따시고 방문요양센터나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쪽에 일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자리가 참 귀해. 근데 만약에 요양원에서 공익을 없앴다면 그 일자리는 남자 스님을 좀 뽑기도 하겠지. 근데 이 고급진 인력을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갈게 하는 게 아니라 마당에 잡초 뽑거나 뭐 이런 정원 정비하거나 뭐 이런 일을 시킨단 말이죠. 문제가 있죠. 그죠? 사실 나는 오늘 이 말미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분들의 생각에는 나는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혜택을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월급도 한 200, 300, 공백기간 60살에 정년퇴직하고 61살에 정년퇴직을 했지만 연금은 65세부터 받으니까 그 공백기간 동안 나는 내가 이 사회에 내가 받은 혜택을 돌려주는 그 충족감과 함께 또 일정한 소득도 챙기겠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취직이 필요하고 그 월급이 정기적으로 나와야 된다면 요양보호사로서 취직은 인연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꼭 감안하시고 차라리 이제 다른 자격증도 많잖아요. 뭐 점검이랄지 뭐 이런 것들 관리랄지 이런 자격증을 추가로 더 따셔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내가 무겁네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니까 남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그래 이제 이 말씀 드리는 대상이 성적으로 여자라면 괜찮겠지만 남자분이신 경우는 취직 자리가 쉽지는 않다라는 걸 실제로 고백하고 또 왕따 당할 일이 많고 책임과 의무 사이에서 상충되다 보면 원하지 않는 퇴사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요양보호사의 실제 취업 현장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